네, 이어서 가볼게요. 3번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연습 방법을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노하우라서 밝히기 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훈련 방법이 이곳에 한두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니 다만 듣기를 체계적인 훈련법으로 만들었는지가 살짝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듣기를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듣기와 말하기가 같은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 읽기와 쓰기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분야가 다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주신 컨텐츠 그 체계적인 통합 영어 학습법도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 같아서 아마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그걸 영어 컨텐츠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속청은 안 만들었어요. 스피드 리스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안 만들었는데 속독은요, 제가 컨텐츠를 50개 정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Text as fast as you can. 3, 2, 이렇게 해서요, 여기 읽어야 되는 지문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걸 빠르게 읽어 나가야 돼요. 이걸 놓치면요, 지문이 위로 올라가서 사라지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면 멈춰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분 단위로 컨텐츠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50개 정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스피드 리딩 훈련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컨텐츠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제 주변에 원어민 친구들은요, 이거 30초 안에 끝나는 컨텐츠고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읽기를 훈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0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50초에서 1, 2초 잡아나가면서 40초, 30초 올라가는데 이거를 반복을 하면 제가 경험한 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한국어, 모국어 간섭 현상이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어 읽기를 만약에 한다, 아니면 영어 듣기를 할 때 자꾸 짧은 단위로 하거나 천천히를 하면 영어를 듣는 순간 모국어 간섭이 일어나잖아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문법적으로 이거였나? 이거 그때 배웠던 그 패턴인가? 요런 간섭. 읽기도 내가 영어를 읽어 나가면서 요거 이 구문이네, 투투 구문이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 요게 안타깝지만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이 모국어 간섭, 문법이나 구조 간섭이. 그걸 줄여나가려고 제가 만들어놨던 거고, 이걸 빠르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읽고 정확하게 내가 한국말로 설명은 못해도요, 머리에 그림이 떠요. 이렇게 그림이 찰나. 근데 이것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아까 sleeping in bed 였잖아요, 주제가. 그러면 자고 있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책을 피거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이걸 빠르게 반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안 떠오르고 느낌만 남아요. 아마 선생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느낌만 남은데 읽기는 계속 하고 있어. 요 작업을 제가 계속 지도를 옛날에 했어요. 만들었었고. 그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무의식은요, 한국어 하듯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국어로 된 컨텐츠를 듣거나 읽기를 할 때는요, 의도적인 의식 활동을 안 해요. 그냥 흘려듣는다고 하거나 그냥 빠르게 읽어 나가도 느낌이 남고 이게 잡혀요, 머릿속으로. 그건 너무나 많이 빠르게 훈련을 했던 그 결과값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영어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시간의 스트레스 없이 읽거나 듣기를 하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운동하던 코치로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훈련을 넣은 거고요. 아까 사실은 듣기에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듣기도 근데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어떻게? 시간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주면서 빠르게 듣기를 해나가게.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그 앱을 사용하면 소리가 뭉개지지 않으면서 0.95배속, 0.9배속, 0.85배속, 0.8배속으로 계속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하면 실제로 속청이라고 하죠. 속청, 스피드 리스닝까지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지금 글을 적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선생님 질문이시죠. 우리가 한국말을 듣기를 통해서 습득하듯 말씀하시는 듣기 방법이 말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듣기로 이어지는 방법도 정리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습득 과정에서의 듣기 역할인데, 모국어,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의 듣기 역할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듣기가 먼저 활동이 일어나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밥 줘요, 화장실 막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듣기가 가득 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하기로 넘어갔다라고 인식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보세요. 심플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심플하게. 할 말이 있어? 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저녁에 먹은 거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요 머릿속에 우리말 한국말은요 찰나에 뭔가가 떠올라요 머리에. 근데 대부분 그림으로 떠올라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 먹은 게 떠오르거나 아니면 식당에 간 게 떠올라요. 그러면 요게 떠오른 걸 딱 잡고 말을 이어가요. 근데 한국말은요 이 훈련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할 말이 떠오르는 거를요 의식하지 않아도요 아주 0.001%만 잡고 있어도요 말이 그냥 계속 나와요. 이건 한국어는. 근데 영어는요 이 훈련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할 말을 잡는 연습부터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어제 김치찌개 먹은 걸 한번 할 말을 떠올려 볼까? 어제 레스토랑 식당 간 거 할 말을 떠올려 볼까?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아주 쉬운 머리에 잘 떠오르는 그림 형태로 머리에 일단 잡아서 말을 하는 걸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식당이라면 I go to the restaurant. 아주 쉽게 해볼게요. 머리에 레스토랑 들어가는 것부터 그냥 떠올려서 말하는 걸 시켜야 돼요. I go to the restaurant. I open the door. I get into the restaurant. I look for an empty table. I sit down at the table. I wait for a moment. The waiter comes to me and I say hello to the waiter and I receive the menu. I open the menu. I read the menu. I order some food. 이렇게 가겠죠. 지금 제가 요 영어 그냥 말덩어리 퉁퉁 던질 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떠올랐고 이걸 제가 의식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말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하면 듣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운동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법륜스님 덕분에 이걸 좀 고민을 해서 답을 찾은 건데 듣기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듣기라는 건요 봐봐요. 상대가 어떤 말을 영어로 퉁퉁퉁 던질 때 단어 단위로 들으면 실패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못 쫓아가요. 듣기를 덩어리 단위로 동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듣기가 퉁퉁퉁퉁 들어오면 듣기가 됐다라는 거 어떻게 인식하냐.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본질적인 질문. 제가 생각하는 건 듣기라는 건 뭐냐면 머리에 말덩어리가 들어오는 순간 머리에 그림이 떠오르면 듣기가 된 거예요. 끝. 그 이상은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한 제가 레스토랑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주 쉽게 행동 중심으로 말을 했다고 쳐봐요. I go to the restaurant around 6 p.m. I open the door. I get into the restaurant. I sit down at the table. I wait for a moment. I get the menu. I open the menu. I look through the menu and I order some food.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소리 덩어리 단위로 퉁퉁퉁 들어올 때 머리에 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식당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음식을 주문하는 게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듣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순서가 바뀌었죠. 말하기라는 건 머리에 먼저 그림을 떠올린 다음에 말을 던져나가는 거고 덩어리 단위로. 듣기라는 건 상대가 던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면 듣기가 된 거고요. 읽기는 뭘까요? 읽기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개똥 철학인데 똑같아요. 읽기도 영어로 된 지문, 글로 된 지문을요 읽을 때 덩어리 단위로 인식을 하면서 청킹이라고 하는데 마인드맵에 있는 겁니다. 속독에 청킹 단위로 텅텅텅 읽어나가면서 눈으로 읽어나가면서 동시에 머리에 뭔가가 떠올라야 돼요. 머리에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그 읽는 순간 그러면 읽기가 성공하는 거고요. 쓰기는 더 쉽겠죠. 사실은 쓰기가 원래 더 쉬운데 어렵게 쓰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쓰기는 그럼 뭘까요? 쓰기도 똑같겠죠. 내 머리에 뭔가 그림이 있어. 그림을요 어떻게? 텍스트로 그냥 덩어리 단위로 그냥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글로. 이것보다 더 쉽게는 제 입장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똑같은 작용인데 순서가 다르다. 그리고 두 가지가 공통되게 걸려요. 뭐가 걸렸나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할 때 그거를 구조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는 무조건 걸려요. 하나, 머리에 뭔가가 떠올려야 된다. 근데 대부분 그림으로 떠오른다라는 이걸 저는 상이라고 그러고 이미지라고 그러고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소리로 내뱉든 글로 쓰든 읽기를 할 때 덩어리, 글자를 읽어내든 모든 건 덩어리 단위로 캐치를 해야 시간의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건 공통으로 걸려요. 그걸 저는 말 덩어리, 영어로는 청킹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요, 단순히 그냥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너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언어학적 관점과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영어라는 걸 교육학이랑 언어학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시는 걸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쪽 운동학적인 거랑 불교 공부를 하던 걸 바탕으로 저는 그 다음에 기억법을 바탕으로 이쪽에서 영어라는 걸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둘은 서로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서로 재밌는 대화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이트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이거 제가 올려서 링크를 남겨드릴게요.